에서 그 장동혁 대표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의원총회를 땡겨서 한다는 거죠. 예. 당초 원래 내일이었는데 내일이었죠. 예.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그리고 또 이 그 재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새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네. 견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전에 이제 어제 잠깐 사실은 본회의 전에 하는 의원총회라고 하는 게 길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뒤에 일정을 두고 앞에 무언가를 잠달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했다라는 정도의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형식적인 것이라는 좀 전망이 컸었는데 그게 어제 오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일 오후 2시로 일정 공지를 기자들은 다시 한 건데 네. 그에 맞춰서 보면 오늘 꽤 긴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 의원총회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개혁파 성향 네. 의원들 모임이고 이분들은 원래 장 대표의 거취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화수 사이에 상황 변화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 따르면 일방적인 최고의 결정에 따라서 서울까지도 재선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위기의식들이 올라가서 이야기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장 대표 거취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무엇보다도 오늘이 소청 이제 그 네. 데드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이미 지도부는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그 소청 지역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처음에는 몇 곳이- 5곳이라고 다섯 곳.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정정하고 6곳. 6곳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또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전북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전북은 왜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인단 명부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뭐 그럼 충북. 아 죄송합니다. 아, 충북. 충북입니다. 네, 아유, 충북.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큰일 날 너무 뻔했어요. 오래 하시고 지금 헷갈리고 죄송합니다. 아 역시 우리 구경현 기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충북을 추가했는데 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라든지 SBS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남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대구 경남이 들어가. 예. 근데 대구하고 경남? 예. 그런데 또 동아일보랑 한국일보 보면 대구와 경남도 그눌리면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너무나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예. 숫자조차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이따가 만약에 소청 최종적으로 뭔가 서류를 낸다면 그 어떻게 서류를 될지 봐야 봐야 될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예, 예. 서류에 숫자가 9로 쓰는지 7로 쓰는지 6으로 쓰는지 5로 쓰는지 봐야 된다. 아. 근데 여기에 서울을 포함하는 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긴 목적이 그 분명해 보이는 거 뭐 아니냐. 뚜렷하게 느껴지는 예. 거고 지금 아까 김은지 기자 얘기했지만은 기준 자체가 고무줄인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하루아침에 5곳이었다가 뭐 7곳이었다가 뭐 9곳이 9곳이었다. 얘기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 자체가 명확한 당내 기준도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선거구가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료한 입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정립된 의견이라는 게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당으로서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정점식이는 당권파인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장동혁 의견을 달리내는 거야? 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정점식의 과거를 알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정점식은 검사 출신이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오래 했냐? 공안통입니다. 공안통이어서 대검에서 공안 1과장도 했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장 검사도 했었고 예. 이게 공안 담당하는 차장 검사거든요. 나중에는 대검 공안부장까지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공안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안사범들 이렇게 선거 사건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네. 이런 것만 하는 줄 예. 알지만 선거사범을 예. 적발하고 관리하는 게 최대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소청의 의미 선거 소송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들 법률적으로 명시적으로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장동혁 기각이야? 지도부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네. 원내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소청은 같이 하는 걸로 하는데 네. 선거 소청의 지도부 의미라는 의결로 것이 최고의 의결을 했는데 사실은 예. 소청이 선관위가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소송을 갈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안통으로 선거 사범들 적발하는 전문가인 정점식 입장에서는 선거 소청을 통해서 참정권 집회 여러 가지 의미들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네. 그 선거의 당부를 다시 다퉈야 될 재선거로 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인용이 되면 뭐 재선거 할 수 있지만 기각이 되면 대법에 다시 또 법원에 다시 가겠다. 선고 소송을 예. 걸어야 되는 네. 상황이는데 그게 과연
무익한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판단도 네. 하고 있다. 심지어는 무익이 아니고 유해한 게 아니냐라는 유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랑 계속 지금 맞닿아 가지고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 주제를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의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적이고 의도적인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심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말 우리 사회 공론장을 좀먹고 있는 음모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 지금 심지어는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늘어서 110석이에요. 네. 110석이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할 말과 행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무익 정도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보니까 무슨 핸드마이크까지 붙잡고 그 한 명이 막고 있어서 이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불허하는 걸로 본인은 판단한다라는 거고, 어제 사실은 경력이 강제로 투입이 돼서 해산까지도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서울청에서는 당장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와가지고 이게 정치인들이 와서 막고 이러니 그거를 즉각 이행하기도 어려운 이런 형편이 돼서 어제 행안부 장관이 긴급 대국민 담화도 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좀 중재를 해보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 못 믿겠으면 그 시위대들이 그 들어가는 체육회 직원들을 국회의원이 같이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가 많이 됐고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던 건데 정말 단 한 명 그분이 막아가지고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좀 이게 그러니까 합의하고 중재된 내용을 한 명이 막는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사실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 상황이라는 것은 체육협단체들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월급도 못하게 못 주고. 막아서고 네.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아닙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그냥 성립이 되는 네. 환경을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달라진 시대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공원에 집회하시는 분들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게 네.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 관리라는 것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끌어내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대화 경찰을 다량 투입해서 최대한 체육회와 집회 인원들 사이에 뭔가 융화를 이뤄내고 화합적으로 소프트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것이지, 지금 현행범이 명백한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여성분을 올다르크라고 부른대요. 아이고,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네, 잔다르크다. 잔다르크다 해서 아.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줄여서 이제 올다르크라고 이제 그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분을 좀 추워 올리고 있다, 추켜 세우고 있다 이런 건데요.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이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거고, 폐가망신 된다고 했어요. 누가 했냐면 박정보, 네. 서울청장이 이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폐가망신하게 된다. 근데 또 이 폐가망신이란 단어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발끈했어요. 근데 뭐 그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주가 조작이면 폐가망신 예, 대통령이 예. 자주 쓰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여튼 대통령도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뭐 물론 지금은 시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주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잖아요. 그래서 좀 섬세하게 접근해가지고는 괜한 반발을 일으키를 말을 안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경찰이 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거기서 뭐 중국 공안이냐 이런 조서와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그것도 올바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참교육, 막 예. 뜨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 집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완전히 막 형해화 시켜가지고 존재감마저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이거는 경찰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굉장히 무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공권력을 참 아니. 제가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나.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사실 영세한 협단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류 종목들, 예를 들어 4대 스포츠 이런 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협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적은 월급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
이런 분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업무도 지금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야지 격리 업무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OTP 같은 경우도 확보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그들의 생존 문제까지 막아섰다는 예. 점에서 네. 올림픽공원에서 집회하신 일부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스로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선거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 정말 다층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